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마감지수 기준으로 아주 오랜만에 2000석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어느 선을 좀 밟고 나면은 약간의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 그래서 장중에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86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1999.99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딱 빠져, 이게 포카판 같으면은 완전히 9가 5장이 있을 수는 없겠군요. 예. 하여튼 2000선을 살짝 내려간 채로 지금 0.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거의 4천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우리 증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대를 눈여겨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보다 더 눈여겨보면서 의미 부여를 한다라면은 지금 우리 증시의 흐름을 좀 읽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코스닥입니다. 오늘은 0.7포인트 소폭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이 내리면서 1082.5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다시금 1998선까지 살짝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 2000선 안착 이후에 혹시라도 좀 큰 폭의 조정이 다시금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샘플러스 멘토분들 2000선 안착 이후에 과연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으로 승부한다. 변칙적 마디 매매 전략가 정재윤 멘토의 리치클럽 함께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리치클럽 정재훈입니다. 오후장 일단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도 섹터라고 여겼었던 IT 쪽 섹터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소폭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017포인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일단 1997포인트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로도는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권역에서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마디에 대한 상승폭까지도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는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됐을 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의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크게 일단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어두고요. 일단 현물로 넘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접어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존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감하게 좀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수산매를 이용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른 방향은 우선적으로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지수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권역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바로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현물을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기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했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놓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전장에서 또 일부 차익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대형 섹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덜어주고 다시 되받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들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의 8천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저희 지금 현재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은 저희 방에서 현재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들을 좀 먼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 섹터들, 그리고 개별성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장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금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은 일단 접어두고 일단 개별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큰 시세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개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11만 4천 원 부분까지도 일단 그날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때 일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순환매 관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전자 결제 관련주들, 다날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좀 수급이 괜찮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괜찮은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18,8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단기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 그 짧은 시간에 필요로 하게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수익 관점으로 좀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날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KG 이니시스라든가 아니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큰 폭의 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순환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요. 코렌텍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일단 이 코렌텍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의료 기기 쪽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중국에 대한 수혜가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3D 프린팅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다른 종목군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반면에 코렌텍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9월 5일경입니다. 19,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대량의 거래가 좀 터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기타법인 쪽에서 기관 쪽에서 대한 블록을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법인 쪽에서 기관 쪽으로 블록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했는데요. 그 차익을 하고 난 이후에 받아본 물량을 보니까 개인들이 받아갔더라라는 부분들. 근데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 쪽에서 받을 만한 그런 물량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채우고 난 이후에 지금 하루 쉬어주고 이틀째의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 거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수익이 내기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입니다. 대형주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잡기가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한 부분들은 중국 시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되 좀 여유 있게 좀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단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좀 좋지만 좀 여유 있게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은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와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때 일단 확인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일단 저희 샘플러스에서 전문가 멘토분들이 항상 매일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우량한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스몰캡 종목군들 위주로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샘플러스를 좀 접속을 하셔가지고 각 멘토분들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기일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촉앤촉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역산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하면서 이 증권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2000선 안착은 아무래도 대세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간 5월달에 미리 빠졌던 것들이 유동성에 대한 환류 움직임이었죠. 그 환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이슈들이 조금 제거가 되고 또한 시장이 그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악재의 소멸로 좀 받아들인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남아 시장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모습들을 한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조금 매력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판단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 좀 우위를 점한 것들이 외국인 대량 매수에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이슈가 되면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시리아 문제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 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또한 중국 경착륙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세계 경기의 불안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 지표가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도 시장과 지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결국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일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유동성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2000선에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주로 어떠했습니까? 네, 2000포인트 최근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환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약 1,08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00원 밑으로 지금 하향 돌파가 된 상황인데 그 말은 즉 장기적인 외국 수급이 원달러 강세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1,100원 아래에서 매수했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2000포인트가 넘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나 과거사를 살펴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2012년 2월을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 후에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3.4주 정도를 추가 매수했었죠. 그 당시에 지수는 약 2.1% 정도 상승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12년 9월에도 2000포인트를 재돌파했을 때 1조 정도 추가 매수가 더 됐습니다. 동년 11월에도 1.7조 원 정도가 추가 매수가 됐었고요. 2013년 2월 올해죠. 상반기에 1조 원 정도가 2000포인트가 넘어서부터도 추가로 매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즉 구조적인 매수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이 아니고 20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슬슬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과거사를 보면 조금 짐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 돌파 후에도 지수는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2000포인트를 상회하고 나서도 그에 대한 수급 이슈를 매도 이슈로 바꿔치기 한 결과였는데요. 즉 펀드 한매가 있었습니다. 상기에 2000포인트 돌파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추가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수 포인트와 마찬가지 정도의 자금이 펀드에서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즉 유동성 유입에 대한 독특한 효과를 2000포인트 이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전력들이나 과거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우선 조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둔화가 되거나 혹은 강한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속도 조절 차원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가 계속 상승 행진을 좀 이어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반면에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있다 보니까 무슨 돌발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다음 주 추석 공휴일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특히 18, 19, 20 저희가 수요일부터 조금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FOMC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변동성이 수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단기 반응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조적인 유동성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상대적인 경쟁력 부각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연말까지 해서 2000포인트 대 안착은 가능하나 계속적인 공방이 펀드 물량과 외국인 사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확장보다는 이제는 지수 조정 시에 주식을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0포인트 넘어서 있는 지금 특별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만 조금 들고 계시면서 관망세 그리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맞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십니까? 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제외하고서요. 또 다른 종목들을 보는데 우선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조금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그간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근본적으로 그 기업 자체의 변동보다는 손실에 대한 확정, 특히 손절이죠. 기관에 대한 손절 그리고 이미 저가에 들어갔던 펀드 물량들이 탈출하게 되면서 밀려게 됐던 수급적 요인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그런 기본적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부문 및 민간 부분의 한컴 오피스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과 그리고 매출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 성장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블릿 PC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장착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오피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편집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은 결국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싱크프리 시리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쯤 되면은 클라우딩 서비스가 조금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자를 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에서도 가상현실 관련해서 가장 좋은 세계적 기업과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에 대한 그리고 매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신사업에 대한 숫자로 인식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목으로서 한글과 컴퓨터를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가격대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사고 팔고 해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고점이 얼마 전까지 22,000원 정도였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5,300원 정도입니다. 오늘 종가 15,000원 근처에서 아마 형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는 무리 없이 매수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목표가는 1, 2차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정도까지 우선 강한 반등 그리고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 정도로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14,250원 정도가 저가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그 정도에서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손절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14,000원 정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네 종목이 각 20%씩 사이좋게 편입이 되어 있죠.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현재 동부 하이텍이 마이너스 2.3%, 다날이 마이너스 6.4%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금속이 11% 수익으로 두 자릿수가 올라있기 때문에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날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서 대폭적인 신용 물량의 출하 그리고 손절 물량이 겹치게 되면서 하락을 넣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결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 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였죠. 미국 글로벌 온라인 음악 업체랑 결제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국제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결제 업체는 바로 다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 건수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날은 홀딩 의견 제시해도 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거의 횡보세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확실한 모멘텀이나 적극적인 매수 수급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사업 구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출도 안전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포트폴리오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입니다. 요새 들어 이제 바이오 관련주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꽤나 좀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대희 멘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테마 톡톡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자 바이오 관련주의 먼저 상승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상승 배경은요. 최근에 그 메디포스트라는 그 줄기세포 기업이요. 치매 치료제 그 임상시험 승인이 냈다는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디포스트의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즉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 AD의 그 임상실험 승인이요.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또 획기적인 것은 세계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것은요. 미국과 유럽 등의 그 대형 제약사들로부터 전 세계 의학계 및 학계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요.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주 워낙 좀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앞으로 향후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갈까요? 예, 뭐 일단 향후 전략은요. 뭐 계절적으로 또 그 환절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제약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 즉 단기 급등성이 많거든요. 좀 그래서 일단은 전략은 좀 단기 매매 관점, 즉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잡으시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뭐 주가는 급등 급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임상실험 관련 뉴스들은 일회성 재료로 좀 주가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급락, 재료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임상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요. 하나의 치료제나 뭐 백신이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단계를 통한 그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칫 기업의 실적에 좀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적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단기 호재성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고 또 최근에 줄기세포로 유명했던 한 기업의 주가 조작 혐의가 포착 이후 그 기업의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좀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재무 투명성이 좀 보장돼 있지 않고요. 좀 재무 건전성이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막대한 손실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는 향후에 충분히 재료가 소멸되면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액으로 조금 매매해 보시고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좀 잡아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주의 상승 배경과 그에 따른 전망, 전략 등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여기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같은 줄기세포 관련주지만요, 국내 배아줄기세포 선두 기업이고요, 또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바이오엔인데요. 현재 이 종목은 약간 이제 주가 상승 후에 좀 매집 기간에 걸치는 그 차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력이 충분히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 보셔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지금 매수 가격이 1,600원 정도 현재가가 될 거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한 10,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바이오에는 좀 기업적인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좀 좋은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만간에 한번 좋은 소식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고요. 비중은 30%, 그리고 또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1,500원, 단기적으로 좀 짧게만 잡아드렸습니다만 향후에 11,500원 정도가 거래량을 수반해서 돌파되면 최근에 고점 자리인 한 13,5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11,500원의 차바이오엔 바이오주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정대희 멘토가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의 6.2% 수익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도 1.3% 수익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아직까지는 손실권이군요. 특히나 이제 비상교육 마이너스 8.7%로 손절가 터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가 오늘 카프로로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추천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네, 오늘의 위너인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카프로락탐 생산하는 카프로, 이 기업에 대해서 추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네. 일단 코스피 이제 그 대형주 자체가 최근에 조금 더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만기일로 인해서 다소 좀 변동성은 있지만 카프로 같은 경우 역시 카프로락탐이 이제 차량 경량화 소재로 이제 원재료인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확대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경기가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전망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이제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1% 가량을 나일론 제조업체인데 국내 총 수요의 9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처는 효성이나 이제 코오롱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처 자체도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8,700원 선 800원 여기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프로에 이어서 또 이 이상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오이즈 게임즈는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의 탄력성으로 볼 때 네오이즈 인터넷이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벅스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제 디지털 음원 유통하고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1위의 모바일 메신저인 이제 카카오톡과 이제 모바일 음악 서비스를 위한 이제 공동 사업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하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음원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이제 가속 스캔들 좋은 그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연내에는 역시 10여 종의 자체 개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는 또 게임 개발사인 이제 드래곤플라이와 퍼블리싱 그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좀 좋은 앞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네오이즈 게임즈와 함께 지금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병이 되게 된다면 동종목 또한 좀 모멘텀으로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쌍바닥을 찍고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시세를 한 차례 기록하고 나서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2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이상은 충분히 좀 기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는 한 8,7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10,000원 이상까지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한번 움직여줄 때 크게 움직여준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봉 자체도 지난달 월봉 윗꼬리를 지금 다시 채워가는 거래량이 지난달에 매집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은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그 양봉을 채워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 현재 구간에서 종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오이즈 인터넷에 대해서 이정복 대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에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 또 추천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오이즈 인터넷 여러분께서 관심 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윤 팀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100%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김상윤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딱 4분의 1입니다. 25%이고요. 아이테스트와 한양ENG가 25%, 20%로 편입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0%씩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률을 점검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현재 46% 수익이 나 있고요. 자, 그리고 한양ENG, 아이테스트가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에로티베큐미 3%, 효성이식 9%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5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에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그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 배경, 즉 화재의 배경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미쓰리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여의도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의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양ENG가 개입이 되면서 한양ENG가 배관 부분에서 설비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일어나서 SK 하이닉스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에 여의도 소식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양ENG 관계자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한양ENG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CCSS, 즉
그 약품 처리 그쪽 부분만 납품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배관 쪽의 부분에서는 중국에 납품이 되고 실제로 용접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아침에 메신저 쪽에서 나왔던 하이닉스의 화재 배경에 대해서 한양 ENG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근한 거짓 루머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양 ENG 주가 자체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낙폭을 했을 때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왜곡돼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회라 보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꾸준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보다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 짧은 호흡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경우는 충분히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양 ENG와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역시 아이테스트도 납품이 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약 50%가 하이닉스의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하이닉스가 불이 났지 국내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중국 부분의 하이닉스의 화재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 1분기보다 적자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테스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LOT 백큐음입니다. LOT 백큐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안의 납품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되는 시점은 3분기, 3, 4분기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 쪽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3, 4분기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장기적인 긴 호흡을 봤을 때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3D 나노라든지 공정 부분에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클린룸, 미세 공정 부분이 들어가면서 먼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공 펄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OT 백큐음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 반도체입니다. 오버 반도체 최근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약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내가 만약 워렌 버핏이었다면은 이 오버 반도체 같은 종목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매년 10%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고 오버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보통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은 효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매우 큰 대형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효성도 이미 단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스판텍스 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저가 수주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효성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연초 23% 정도였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약 3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효성의 펀드멘탈이 우수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효성을 꾸준히 분할 매수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효성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저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김상현 팀장께서는 이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항상 일러드리려고 여러분께 노력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 자체의 출렁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언급해드리는 것은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개별 종목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합니다. 사실 내일 다시 시장이 오를지 내일 다시 시장이 떨어질지 시리아에 전쟁이 발생될지 전쟁이 발생이 안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을 할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 이쪽 측면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리아의 전쟁이 발표가 돼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한다. 근데 A라는 종목도 좋고 B라는 종목도 좋다. 어느 부분을 현금화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A, B 둘 다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포트폴리오 관리 비중 조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비중 조절을 하실 때는 A와 B라는 두 개의 기업을 비교했을 때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더 저평가인가, 앞으로 주가 상승률이 누가 더 높은가, 총매제 부분에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A랑 B랑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먼저 오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밸류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를 대비했을 때 현재 시장 자체 주가가 비싸냐 싸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 자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목 부분을 확인하실 때도 주가 자체가 싸다 비싸다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 시장 자체도 싸다 비싸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패드 모델, PD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PER 역수를 장기 국고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장기 국고채와 금리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패드 모형을 봤을 때 종합 주가 지수가 싸다 비싸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드 모델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순이익 부분에서 여러 가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패드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에 100%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조 지표, 여러 가지 시장 대비해서 보조로 봤을 경우에 패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시장이 비싸다, 싸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확인을 해볼 것은 시장 PBR입니다. PBR이라고 봤을 때는 기존의 패드 모형에 비해서는 PBR로 보는 것이 시장 자체를 보는 것이 좀 더 안정하고 좀 더 투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PBR을 볼 때도 단순하게 청산가치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시장 평균 종목들의 ROE 같은 경우에 평균 10%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ROE 기준 10% 기준으로 PBR 밴드를 그리시는 게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청산가치 대비해서 빼지 마시고 순현금 가치 대비해서 부채와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시장 PBR을 계산하시는 게, PBR 밴드를 계산하셔서 보시는 게 좀 더 시장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4-5% 기준이 평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시장의 PER 역수가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벌어졌을 때 약 4-5% 정도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4-5%보다 높다라면은 종합주가지수 시장 PER이 좀 더 높은 단계다. 평균 4-5%보다 낮은 단계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점 같은 경우는 종목도 제가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를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를 비교하고 판별하실 때도 시장 자체도 싸다 비싸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의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현재 싸다 비싸다를 판별할 경우에는 지금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고 포트의 비중을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판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블랙스완이라든지
그 기존의 뭐 여러 가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폭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종목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 자체의 내재 밸류에이션 가치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전략이 사실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시장을 뭐 둘로 나눠서 보자라면 코스피는 좀 단기 급등해서 2000선까지 잘 달린 반면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쪽의 대형주를 골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추가로 좀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고민 항상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일까요? 예, 사실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굳이 분류를 해서 매수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스피를 매수하든 코스닥을 매수하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펀드메탈보다 더 싼 종목이 있다라면 구별 없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주, 대형 우량주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모두 우량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매년 매 분기마다 실적을 갱신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우량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시장의 흐름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펀드멘탈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코스피, 코스닥 그런 구별을 떠나서 충분히 내재 가치보다 싸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별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펀드멘탈이 우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현장 항상 이제 탐방을 좀 많이 다니시죠. 기업에 대한 실사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걸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요즘 다녀보신 기업들 가운데 뭐 아직까지 포트에 편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아직까지는 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같으면은 좀 담아도 됨직하다. 이런 기업들 분명히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짝 흘려주십시오. 예, 최근에 뭐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9월달 정도인데 1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한 160개 정도의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탐방을 갔다 온 기업 같은 경우는 UID라는 회사입니다. 보통 터치 패널이라든지 ITO 필름 코팅 자체에 들어가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의 실적이 약간 기대치보다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갤럭시 S라든지 이런 하이엔드 제품 자체가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 관련주 자체가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UID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애플향 물량이 이제 확정이 났고 애플향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상호 업사이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터치 패널이라든지 이 ITO 필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는 휴대폰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트북에서도 일부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국내 부분에서는 삼성의 아티브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노트북이라든지 타블렛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중저가 스마트폰, 타블릿 이런 부분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윈스테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나우콤에서 분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할하면서 이 윈스테크넷은 보안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엔화의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경우에는 꾸준히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보안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윈스테크넷, C큐브 이런 보안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윈스테크넷도 예상치의 실적을 하회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봤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치고 올라오면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상균 팀장께서 여러분께 또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는 가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